절대 그건 드시지 마세요 라고는 말씀드리는데, 수술하시고 나서 꼭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퉁퉁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여쭤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답을 해드리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.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을 했을 때 저는 통증이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. 일반적인 수술 경과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. X도 아니고요, O도 아니고 딱 중간일 것 같은데요.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프다고 다음날 저한테 뭐라고 막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,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땡기미 때문에 아파요. 변화량이 많으신 분들은 땡기미를 하고 나서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. 수술 자체보다는 땡기미 때문에 통증이 좀 더 많다가 1번이고요. 두 번째는 등산하고 나면 다음날 다리가 되게 뻐근하죠.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수술하고 다음날 피부의 느낌이 좀 그랬을 거예요. 뭔가 다리 뻐근한 느낌? 그래서 누구는 그 뻐근한 정도를 그냥 좀 뻐근하네? 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아프네? 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일반적으로 통증이 많은 수술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죠. 그러면 이제 얼굴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땡기미를 하면은 확실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? 그 대답은 옵니다.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저희들이 지방 혹은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윤곽술을 하게 되는데, 보통 부을 때 그 빈 공간에 뭔가 차게 되거든요. 그 부분이 훨씬 더 덜 차게,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힘으로 눌러졌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계속 환자분들께 잔소리를 하는 거죠. 한 달은 꼭 필수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, 3개월이면 굿, 그리고 6개월이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대부분의 한 70~80% 환자분들은 1개월 정도까지만 열심히 하시고 대부분 안 하시죠. 유나 씨 웃는 거 보니까 그랬나 보다, 그죠? 아니요. 하면 할수록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도 3개월까지는 추천드리는 편이죠. 리프팅은 안 하고 지방 흡입만 하면 얼굴이 처지나요? 그 대답은 보통 X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O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바이오본드라고 설명드리는 콜라겐들이 생성이 되는데, 그 콜라겐들 덕분에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뭐 피부가 급격하게 처진다든지 모양 자체가 많이 틀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제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O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, 얼굴이 너무 크신 분들, 그러면 변화량이 너무 많으시겠죠. 그럴 때는 남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죠. 혹은 이제 선천적으로 피부 탄력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.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를 조금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리프팅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 수술하고 나서 질긴 음식이나 좀 딱딱한 음식은 피해야 한다? 그거에 대한 대답은 X입니다.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수술하시고 나서 꼭 마라탕이나 짬뽕 드시지 마세요 라고 그 얘기는 드려요. 다음날 제가 수술방에서 만들어놨던 모양의 90% 이상을 보고 싶은데, 저는 이렇게 퉁퉁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때 한 몇 분 계셨었어요. 근데 여쭤보면 금식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짬뽕 드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. 그 이상한 떡볶이 있어요. 그거 엄청 맵고, 그 이상한 거.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돼서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절대 그건 드시지 마세요 라고는 말씀드리는데, 사실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뭐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한을 두진 않아요. 얼지읍을 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 만약에 또 다시 살이 찌면은 그때도 얼굴 살이 또 찔 수가 있을까요? 아쉽지만 옵니다. 얼굴에서 없앨 수 있는 지방의 양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요. 정말 많이 없앤다고 하더라도 50% 미만이거든요. 기본적으로 지방의 개수를 줄였기 때문에 지방의 뭐 사이즈가 클 때처럼 엄청 커지지는 않겠지만, 기본적으로 뭐 존재하고 있던 지방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얼굴이 좀 커질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덜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, 힘들게 수술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얼지읍을 수술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눈이나 코에 더 자신이 있다 없다? 대답은 옵니다. 병원을 이제 오픈을 하고 우리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얼굴 지방흡입에 관심 많으셨던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처음에 이제 그걸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서 또 다행히 또 감사하게 병원이 잘 되고는 있지만,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라서 처음부터 했었던 것들은 다 눈, 코, 가슴 등 일반적인 성형외과 수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눈과 코 수술이
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. 좀 더 익숙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. O라고 할 수도 있고요. X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수술이 못하는 경우,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뼈가 너무 크신 분들이 계세요. 턱뼈가 귀를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 흡입 같은 다른 얼굴의 바깥의 윤곽을 활용하는 수술보다는 뼈 자체를 좀 볼륨을 줄여주는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얼굴 지방 흡입을 할 수 없는 환자분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얼굴 지방 흡입 수술은 부작용이 있다 없다? 우선은 제 대답은 X입니다. 우선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. 그 깊이 내에서만 잘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 신경 손상이나 혈관 손상 같은 큰 문제들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모양적인 불만족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주관적 불만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유익한 시간이 우리 서로에게 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두 분은 좀 어떠세요? 오늘 시간 너무 재밌었고 궁금해서 유튜브에 쳐봐도 안 나왔던 내용들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어요.